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4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7일 오후 7시 홈 경기장인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OK금융그룹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1대 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16승 18패 승점 47점을 기록하며 본배구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공격력의 격차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팀인 OK금융그룹은 레오, 신우진, 송이채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모두 50%를 훌쩍 뛰어넘는 순도 높은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주포 타이스를 비롯해 서재덕, 임성진 등의 날개 공격수가 30%에서 40%대의 저조한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격 성공률 이외의 지표에서도 한국전력의 열세가 나타났습니다. 리시브 효율과 디그 등 블로킹을 제외한 수비 기록에서 우세했지만 서브, 범실에 있어서는 밀리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다음 삼성화재는 치명적인 셧아웃패를 당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8일 오후 7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 패배로 삼성화재는 18승 16패 승점 48점을 기록하며 4위 현대캐피탈의 승점 2점 차로 뒤진 5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범실과 높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날 31개의 범실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세트당 수치로 환산할 경우 10.33개에 달합니다. 블로킹과 서브에서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삼성화재는 처참한 패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스바니와 에디, 두 날개 공격수의 화력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39.29%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간 유스바니는 14득점 공격 성공률 42.42%를 기록했습니다. 에디는 25%의 공격 점유율을 차지하며 11득점을 올렸지만 접전 상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전력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시즌 삼성화재전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선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5라운드에서는 3연패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삼성화재를 제압하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상대 전적 공격 성공률 기록에 있어 10% 가까이 삼성화재에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로킹, 리시브, 디그 등의 부문에서도 한국전력이 삼성화재에 우세합니다. 따라서 공수에서 삼성화재에 강한 한국전력이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앞선 7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15년 만에 7연승의 기록을 달성한 정관장은 이날 승리로 시즌 20승 14패 승점 61로 리그 3위를 확정짓고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정관장은 이날 팀 공격 성공률, 공격 효율, 블로킹 등 공격 지표 전반에서 GS칼텍스를 압도했고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3승 3패 승부 균형을 맞췄습니다. 지아와 메가가 각각 22득점, 19득점으로 공격 쌍두마차를 이뤘고 미들블로커 정호영이 블로킹 5개를 포함 9득점으로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8일 흥국생명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1로 꺾었습니다. 앞선 1라운드와 5라운드까지 흥국생명에 모두 패했던 페퍼저축은행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흥국생명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승부처는 3세트였습니다. 22대 22 상황에서 박정아가 퀵 오픈으로 한 걸음 앞서자 흥국생명의 김연경이 오픈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23대 23에서 야스민이 백어택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고 김연경이 다시 듀스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랠리 끝 상대의 공격이 라인 밖으로 벗어나며 페퍼저축은행이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야스민은 53.73%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38점을 기록했고 박정아와 필립스도 힘을 보탰습니다. 팀 공격 성공률, 범실 관리에서도 흥국생명에 앞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정관장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시즌 5전 5승 역대 17전 17승의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페퍼저축을 상대로 이번 시즌 공수 지표에서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팀 공격 성공률에서 10% 가깝게 넘어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브, 블로킹, 세트 등에서 모두 페퍼저축은행에 우세합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과 공수에서 모두 페퍼저축은행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정관장이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관장의 승리와 온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고양 소노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지난 3일 안양에서 열린 소노와의 경기에서 92대 87로 승리했습니다. 11경기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본 정관장은 14승 31패로 9위에 머물렀습니다. 약 2개월 만에 부상에서 회복한 렌즈 아반도가 돌아오자마자 17득점 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스틸도 4개로 양팀 통틀어 최다를 기록하면서 수비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로버트 카터가 19득점 7리바운드, 배병준이 14득점을 기록했고 박지훈이 12득점을 기록하는 등 총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정관장은 전반을 47대 47로 마무리했지만 3쿼터 들어 카터의 노련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4쿼터 막판 아반도가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한 뒤 정효근마저 자유투 2개를 성공하면서 10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다음 소노는 9일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86대 92로 패했습니다. 3연패에 빠진 소노는 15승 32패로 8위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정관장과의 격차가 0으로 줄어들면서 이번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정현과 치나누 오노아쿠가 65점을 합작했습니다. 이정현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37득점을, 오노아쿠가 28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전성현은 3점슛 2개를 성공했지만 8득점에 그쳤습니다. 17대 21로 1쿼터를 마친 소노는 2쿼터 시작과 함께 전성현의 연속 3점포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역전을 당한 소노는 3쿼터 이정현의 활약에도 점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4쿼터 삼성의 속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소노는 결국 점수차가 벌어지며 3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양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소노가 4번의 승리를 가져갔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인 3일 경기에서는 정관장이 승리했습니다. 소노는 전성현의 복귀에도 경기력에서의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현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 경기가 좌우되고 있고, 특히 지난 삼성전에서는 오노아쿠와 이정현의 득점이 65점이었음에도 수비가 무너지며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반도가 돌아와 속공에서의 우위를 보일 정관장이 이번 경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 SK 대 대구가스공사입니다. 먼저 SK는 안방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꺾고 연승을 달렸습니다. SK는 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현대모비스와 홈 경기를 펼쳐 105대 76으로 대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8승째 거둔 SK는 3위 LG와 격차를 한 경기로 유지 중인 4위에 머물렀습니다. 리바운드 상황에서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했습니다. SK는 경기 초반부터 리바운드, 특히 수비 리바운드 상황에서 상대 세컨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분투했으며, 그 기세로 빠르게 공격권을 가져간 SK는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 SK는 주전과 벤치에서 고르게 활약했습니다. 자밀원이가 24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뒤를 이어 벤치에서 출발한 오색은, 안영준, 리온 윌리엄스, 오재현 역시 두 자릿수 득점으로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다음 가수공사는 창원 LG 상대로 패하며 직전 삼성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수공사는 7일 창원체육관에서 LG와 맞대결을 펼쳐 59대 82로 대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9패째 기록한 가수공사는 6위 현대모비스와 격차를 5경기 유지 중인 7위에 머물렀습니다. 앤드류 니콜슨, 김낙현의 부재로 힘겨운 싸움을 벌인 가수공사였습니다. 팀 공격의 핵심인 두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수공사는 경기 초반부터 제대로 된 공격 찬스를 가져가기 힘들었으며, 1쿼터부터 두 자릿수로 벌어진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경기 내내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가수공사 선수단은 전반적으로 득점이 저조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은 이대현이 올렸으며 이는 14득점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이도헌,
신승민, 듀반 맥스웰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분투했지만 이밖에 동료 지원이 없어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K는 정규리그에서 홈연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지만 8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렸던 EASL 준결승전, 결승전을 치르면서 최부경이 부상을 당했고 이날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날 복귀가 예정된 김선영이 지친 SK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수공사는 주축 선수의 부상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낙현은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홈경기만 출전할 예정이고 니콜스는 SK전 출전이 가능합니다. 가수공사는 올 시즌 SK 홈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니콜슨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날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수공사가 이날 복귀하는 니콜슨을 앞세워 체력적 우위로 SK전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가수공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